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셰일 혁명으로 경기 침체 시 금리 상승 막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영토학장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미 석유 수출 5년 후 2배, 5일 패권 지각 변동, 2019년 3월 12일 한국 경제 기사입니다. 자, 우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밑줄 친 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11일 향후 5년간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해 하루 900만 배럴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미국 셰일 혁명의 두 번째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며 미국의 석유 생산, 수출량 증가는 에너지 지정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석유가스의 국제무역 흐름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미국이 산유량뿐만 아니라 수출량에서도 러시아를 제치고 사우디를 따라가는 수준이 되면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와 러시아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자, 이 기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지금까지는 최대 원유 수출국이 사우디와 러시아였어요. 그죠? 사우디와 러시아가 최대 석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공급을 만약에 기름값을 자기가 좀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수출량을 늘려서 쉽게 말해서 공급을 늘려서 기름값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내가 기름값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수출량을 줄여서 공급을 줄여서 기름값을 올리고 이렇게 기름값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자, 미국이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되면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되면 이제 미국이 유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석유 수출을 크게 늘리면 공급을 크게 늘리면 유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석유 수출을 줄이면 공급을 줄이면 유가를 올리고 이렇게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게 미국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국이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 이거를 차근차근 다음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두 번째 기사는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나타내주는 기사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세 후폭풍, 미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어 재정적자 급증. 2019년 2월 15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자,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재정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2018년 재정적자가 8,730억 달러, 약 983조 8,71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해 전보다 28.2% 증가 수준이며 2012년 이후 최대다. 이 기간 세금으로 걷어들인 수입은 0.4% 감소한 데 비해 재정 지출은 4.4%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음에도 세수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7년 12월 단행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 여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의회 예산국은 재정적자가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재무부는 전날 국가부채가 22조 1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19조 9,500억 달러 규모였던 국가부채가 2년 사이 2조 600억 달러, 약 2,314조 원 증가한 것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냐면, 감세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요. 그리고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요. 그러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냐면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니까 어때요? 정부의 입장에선 세금이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출은 많이 늘렸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나가는 돈은 되게 많았어요.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가 부채도 자, 사상 최대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그 사상 최대 국가 부채의 재정 적자까지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아시겠죠? 조금 있다가 이런 그 전체 상황을 최종 정리해서 살펴볼 테니까 지금은 일단 자,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지금까지의 기사 내용을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상황이에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최대인 22조 100억 달러인 상황이다. 자, 그리고 자, 재정 적자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8,730억 달러, 약 983조 8,710억 원인 상황이에요. 자,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누구다? 바로 트럼프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부양한다고 자, 감세 정책을 하고 경기 부양용 돈풀기 정책으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자, 들어오는 세수는 적은데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자, 이렇게 사상 최대인 국가 부채와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재정 적자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부채와 그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자,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경기가 앞으로 침체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에서 1.3%로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기가 앞으로 침체될 거다라는 전문가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 어때요? 미 연준은 뭘 자제해야 돼요? 자,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돼요. 그죠?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죠?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되는데, 자, 그 이유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인 상황이에요. 그죠? 사상 최대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도 크게 올라가겠죠? 이자도 크게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자 자체도 부채죠? 그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죠? 올리게 되면 국가 부채도 더욱 커지게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잖아.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줄이게 되죠. 소비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세금이 덜 들어오게 된다. 세수가 적어진다. 세수가 적어져요. 그 세수가 적어지고 경기가 침체인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겠죠. 지출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지출은 더 크게 늘려요. 정부에서.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지출은 크게 늘어나니까 자, 금리 인상으로 해서 국가 부채는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 재정 적자가 또 커지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 커지면서 또다시 이게 합해져서 국가 부채가 더욱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데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경기가 계속 침체된다. 그죠?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하면 금리가 안 올라가나요? 자, 금리는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이 돼요. 네,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럼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려면,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뭐가 크게 오르면 안 된다? 바로 유가가 크게 오르면 안 돼요. 자, 왜 유가가 크게 오르면 안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죠? 전문가들 많아집니다. 그럼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미국 국민들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 자,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 가계의 소득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 유가가 크게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겠죠? 그죠? 소득은 줄어드는데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잘 안 하게 되겠죠.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의 자, 70%는 자, 누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점점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미국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켜요.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죠? 자, 유가가 올라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미국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 소득을 늘려줄 수는 없겠죠? 그럼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자, 소득은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죠?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럼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걸 막으려면 뭘 해야 된다? 자, 상품의 가격은 시장의 돈의 양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줄어들죠? 시장의 돈의 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에 있는 돈의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을 잡기 위해 경기 지금 침체 상황이잖아요. 경기 침체 상황이잖아요. 경기 침체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돼요. 원래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 상품의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상품의 가격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원래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겠죠. 결국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려면 자, 뭘 막아야 돼요?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막는 수밖에 없어요. 유가 급등을 막으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막겠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굳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유가 급등을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가 급등을 막는 방법으로 자, 미국이 선택한 게 뭐다? 바로 셰일 오일을 확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셰일 오일을 확대해서 자, 석유 수출량을 크게 늘려버리면 석유 가격이 떨어지겠죠? 유가가 떨어지겠죠? 유가가 떨어지면 그죠?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향후 자,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을 따라잡는다면 지금 지금 가장 많은 석유 수출량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을 따라잡는다면 자, 그동안 사우디와 러시아가 컨트롤했던 유가를 자,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미 연준이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2008년처럼 또 금위기가 오더라도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자, 그때 어떤 식으로 극복했어요? 자, 금리를 0%까지 내리고 뭘 했어요? 자,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을 막 찍어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혹시 금위기가 오더라도 자,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으로 또 돈을 찍어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높아지게 된다.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제가 뉴스 기사는 안 가져왔지만 최근 뉴스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죠. 자, 미국이 다음 금융위기 때는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양적 완화도 하고 마이너스 4차 양적 완화도 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상황이 오면. 자, 그러면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미국이 셰일 오일을 확대 생산해서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큰 방향을 이렇게 보고 투자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미국 셰일 혁명으로 경기 침체 시 금리 상승 막을 것인가 라는 주제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면,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